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해외 단체 여행이 허용됩니다. 싱가포르, 괌, 태국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는 추석 항공권 예약이 매진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된 행사에 나와 정치 홍보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무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경청하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탈당을 거부하면 제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중사에게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했지만 주민소환이 결정된 김종천 과천시장은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태릉 골프장 인근 주민들도 노원구청장 소환에 나섰습니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내부가 시끌벅적합니다. 어제 당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죠. 일단 이 당에서 나가라는 건데 받아들이겠다는 의원도 있지만 거세게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춘향이 꿀리고 하는 사또 재판이냐, 소탐대실 지도부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강경 분위기입니다. 탈당을 안 하면 제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당의 탈당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탈당 권유로 8명이 당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4명이 여전히 버티자 이번에는 제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당에서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아마 좀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우리 당이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벗고 또 내로남불의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니까. 민주당 자체 분석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기 위해 송영길 대표가 강공을 선택한 겁니다.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들이 먼저 탈당을 했는데 재선 3선 의원들이 버티면 부끄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단호한 대응에 대선 주자들과 청와대도 호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달라지려고 무지 노력하는구나. 제 짧은 정치 경험이나 또는 정치평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한 조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저는 깜짝 놀랐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권익위의 조사를 똑같이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여당 의원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게 당사자들에겐 엄청난 문제인가 봅니다. 이 지도부에 항의하고 국가수사본부 찾아가고 통장 사본도 공개하고 필사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경기도 광주 고산 이택지지구입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지역군의 땅입니다. 임 의원 누나와 사촌 등이 이 땅을 매입했는데 이후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돼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처분 때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김혜재 의원은 잔금을 받을 때 근저당을 바로 해제했다며 정상적 거래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탈당 권유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당이 큰 실수를 했다며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요, 국회의원 때려잡고 면죄부 받는 사안이 아닙니다. 농지법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부친으로부터 감귤 농장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왔다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탈당 권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당 조치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은 민주당 지도부의 큰 실망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짜인 각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당할 위험 등이 있어 여동생과 자신의 명의로 대신 집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이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당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도 봤지만 이 취재를 해보면요. 이 의원들 반발이 어느 정도로 센 겁니까? 네, 12명 중에 4명의 의원이 탈당을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된 의원들이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지역구인 오영훈 의원은 한라봉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고 우상호 의원은 직접 밭을 가꾸는 과거 유튜브 영상을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부터 색출하라고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반발해서 만약에 자진 탈당을 안 한다면 끝까지 그렇다면 당 지도부는 제명까지 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민주당 지도부도 물론이고요. 당내 분위기도 좀 단호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상호 의원 밭에 가서 막걸리를 안 먹어본 의원이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안타깝지만 탈당 권유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에 반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의원도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거고 이제 여야 공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 등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을 모두 털어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탈당이라는 게 혐의가 벗겨지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발할 일이고 고민할 일입니까? 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탈당을 할 경우에 정치인들은 낙인 효과 그리고 불명예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혐의를 벗으면 돌아와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절차가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3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명이나 포함되자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내로남불 이미지를 확실히 털어내려면 결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겁니다. 특히 40년 지기인 우상호 의원의 탈당을 권유한 송영길 대표는 눈물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입니다.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집 한 편 없이 전세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 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면 이제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의 부실한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권익위에서 넘어온 내용들이 어떤 게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건가요? 네, 권익위 조사 내용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명의 신탁,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농지법 위반한 소지인데요.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 1명이 6건의 혐의를 받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그 회의에서도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송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시끄러운 민주당의 모습을 마음 편히 이제 볼 수 없는 처지가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 같은데요. 왜 국민의힘은 조사 안 하냐? 바로 반격이 나오죠. 그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선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전문성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성,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사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도둑이 자수를 하겠다며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입니다. 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도 오늘 건의기를 찾아서 전수조사 의뢰를 하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결국은 건의기 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든요, 이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건지만 생각하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당원 투표율 40%를 넘어 역대 최고 투표율이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투표 중반에 들어선 지금 이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이 42.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이어 ARS 투표 첫날 투표율을 합친 건데 최근 10년간 최고 투표율 기록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 측은 모두 반영 비율이 70%인 당원 투표에서 이준석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본다며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당심은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라면 당심은 변화를 정말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민심, 당심 자체가 당의 대선 선거에 누가 가장 적합한 당대표냐는 것을 진작부터 저는 고민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에 3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당심이 민심에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테니까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 경선 결과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모레 오전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사람,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 질문이 쏟아졌겠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던 이 4월과는 윤 전 총장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후 2달여 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무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첫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당 이회영 선생을 빗대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회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오늘 행동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다들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공개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만! 윤 전 총장이 행사에 참석한 건 이회영 선생 후손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의 친분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백신 뉴스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은 당장 다음 달 해외 단체 여행을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싱가포르나 괌 같은 국가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을 추진 중인 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벌써 추석 항공권이 매진된 여행사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입니다. 방역이 안정되어 상호 간 신뢰가 확보된 국가들은
국제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안전권력, 일명 트래블 버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약속하고 여행객의 격리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우선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됩니다.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고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3일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양국 국적의 직항평만 이용할 수 있고 접종 대상이 아닌 미취학 아동은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여행사는 방역 전담 관리사를 지정해 여행객의 동선과 방역 지침 준수를 관리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게끔 현지를 좀 중시하고 있어요. 현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호텔, 차량, 식당, 관광지 이런 데들을 엄선하고 가이드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이드로 배정을 해서 한 여행사가 내놓은 추석 할인 항공권은 이미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이나 이럴 때 백신을 받아야 백신 접종이 여건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맞으려고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죠. 또 괌에서도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언제쯤 백신을 맞을지 기약 없는 국민들에게는 이런 뉴스가 남 얘기처럼 느껴지시겠죠. 국내 1차 백신 접종률은 오늘 기준으로 17.9% 정도입니다. 접종 속도를 더 내야 할 시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마저 불안합니다. 서울의 일부 병원에서는 당장 다음 주 접종할 백신이 부족해서 예약 취소 전화를 고민할 정도고 10명 맞추던 양을 11명에게 맞추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 다음 주 740명 정도의 접종 예약이 잡혀 있지만 보건소로부터 받은 건 예약 인원의 60% 수준인 420여 명 분량입니다. 그날께 오시지 말라고 그 300명 정도한테 다 전화를 드려야 되고요. 다른 백신으로 돌려받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 정도 있는 건데 신은 아마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자치구 보건소는 다음 주 접종 예약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부족하다며 민원이 쏟아지는데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사전 예약률이 예상보다 높아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552만 명의 1차 접종이 예약돼 있지만 공급 물량은 501만 명분으로 51만 명분 정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 정도의 물량 부족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해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과 상관없이 예약자 10명당 1병을 공급한다고 말했지만 물량이 부족해지자 11명당 1병을 공급해도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채 정확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방역당국이 접종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반면 미국은 백신이 남아서 골칫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특히 얀센 백신의 절반이 재고로 쌓여 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 폐기될 처지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주말 국내에 도착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은 내일부터 20일까지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가운데 사전 예약자들에게 접종됩니다. 지난 3월 미국에 처음 보급된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고 보관도 편리하지만 미국인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From what I've read, Moderna has a higher chance of J&J is one shot. Is that correct? Right. And I'm 75 years old, so that's a little bit more safe. 한때 혈전증 우려로 얀센 사용 중단을 권고했던 미 보건당국은 경고문을 추가하도록 하고 열흘 만에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얀센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절반이 조금 넘는 물량만 사용돼 화이자나 모더나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달 말 유통기한이 끝나는 얀센 백신 재고가 수백만 회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에 전달된 얀센 백신 물량 대부분도 오는 23일이 유효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한 그 유효기간 안에 이제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물량에 대해서 공여를 받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얀센 백신 물량 재고를 신속하게 소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의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현재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공국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재개발 구역인데요. 건물 잔해가 바로 옆 8차선 도로를 덮치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버스 탑승객 8명이 구조됐는데 모두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에 12명이 탄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3명 사망으로 발표했다. 중상으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굴착기 등 구조장비와 인력 140여 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붕괴 당시 건물은 비어 있었지만 현장 작업자나 보행자 등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승용차 2대가 함께 매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건물 잔해를 가까스로 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몰자 수색 등 구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디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채널A가 건물이 붕괴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사고 순간을 구자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물 옆 상가 CCTV 영상입니다. 도로변에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나와서 주변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 비둘기들이 급히 날아오르더니 작업자들이 건물에서 먼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붕괴된 건물에서 나온 뿌연 흙먼지가 주변 일대를 뒤덮습니다. 철거공사 현장 주위에 설치한 가림막 전체가 흔들리고 일부는 도로 쪽으로 쓰러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포착된 붕괴 순간입니다. 붕괴된 건물 더미가 편도 4차선 도로를 통째로 덮치면서 운행 중인 차가 급제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빠져나온 작업자들도 도로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는 이미 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를 덮친 뒤였습니다. 와르르 소리 나고 그냥 도로 쪽으로 연기가 터진 건가. 저희 사무실 큰 창이 다 흔들렸을 정도니까 그 소리 진동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인근 상인들은 건물 철거 현장 주변에 흙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건물 뒤편에 흙을 많이 높이 쌓았어요. 내 생각에 너무 높이 쌓았고 포크레인이 그 무게에 올라가가지고 건물을 푸고 있었거든요. 건물이 차량 운행이 많은 왕복 8차선 쪽으로 붕괴되면서 탑승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수배자를 잡겠다며 출장 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경찰들이 숙소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운전대를 잡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본분을 잊은 경찰의 행적,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펜션. 야외 테이블에서 남성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수배자를 잡으러 출장 온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입니다. 수배자를 관할경찰서에 넘긴 뒤 이곳으로 와 술자리를 가진 겁니다. 술 많이 먹었죠. 4시 소주 5개, 깡맥주 하나 그랬지. 2시간 뒤 2명이 차를 몰고 숙소를 빠져나갑니다. 숙소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8.7km. 차량을 이용하면 15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건 이들이 숙소에서 나온 지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동을 하셔서 술을 더 드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안에 새로 산 편의점에서 산 이렇게 실병들도 있었고 2시간 동안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 경찰도 관련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죠. 어디 갔는지는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나머지 경찰관 2명은 일찍 잠드는 바람에 이들의 음주운전을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숙소를 나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식당에 찾아가 침을 뱉겠다고 한 이 갑질 손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손님이 뒤늦게 업주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문을 본 업주는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강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시간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는 손님.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며 주문한 햄버거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으니 환불해줘야 한다며 협박도 늘어놓습니다. 정작 업주는 전날 오후 손님 집 앞에서 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답이 없어 되돌아온 뒤였습니다. 이후에도 며칠간 문자 메시지 세례가 이어지자 업주는 참다 못해 손님을 경찰에 고소했고 통화 녹취록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갑질과 행포는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고 손님은 오늘 새벽 햄버거집을 찾아가 업주에게 사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은 전직 기간제 교사였고 코로나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교단에 하면 안 돼요라고 스스로 얘기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라고 속인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이 아파하는 곳을 본능적으로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약점을 이렇게 캐치해서 협박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자기 변명에 불과했고요. 가게에는 점주를 응원한다는 다른 자영업자들의 응원이 쇄도하는 상황. 경찰은 손님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정부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지정한 안심식당이 전국에 2만 8천여 곳 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 육수를 재사용해서 논란이 된 이 부산 어묵집도 안심식당이었죠. 지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부산의 한 유명 어묵식당에서 손님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종업원이 육수통에서 국물을 떠 그릇에 담더니 그 국물을 다시 육수통에 붓습니다. 국물을 데워달라는 손님의 요청에 저렇게 한 겁니다. 구청 조사에서 식당은 육수 재사용을 인정했고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찾아간 식당,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국물을 데워달라고 요청하자 손님들이 직접 끓일 수 있도록 식탁 위로 가스버너가 제공됩니다. 구입방으로 버려 있고 걸어가고. 당시 논란이 컸던 것은 정부로부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이었기 때문인데 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덜어먹는 식기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업원 마스크 착용 등을 지키는 곳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몇 가지 기준을 추가해 관리하기도 합니다. 올해 안심식당부터는 이제 그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은 식당에서 섞어서 대기하기 이 조항이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안심식당 지정이 취소되는 업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모두 588곳인데 그중 68곳은 수칙 위반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안심식당은 이제 우리들이 그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갖다가 지정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더 나아가 171개 식당은 적발되지도 않았는데 업주가 자진해서 안심식당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정을 했다가 취소한 게 안심식당 스티커로 얻는 이익보다 수저 개별 포장에 드는 인력과 비용,
벌어먹을 식기비치의 번거로움 등 손해가 더 크다고 식당 업주가 판단한 겁니다. 수저를 쌓인다니까 그 바쁜데 수저 그거 어디 있어? 자진해서 이거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제도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잦은 취소를 하시는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득을 높여주시든가 아니면 비용 부분을 도와주시든가. 취재 과정에선 당국이 잦은 취소로 파악한 식당에 여전히 안심식당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진해서 취소하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저희도 취소됐다가 다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식당 시행에 들어간 예산은 올해까지 국비만 34억 원인데 중앙부처나 지자체 관리는 엉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입니다. 네.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공군에서 최근 일어난 비극과 비슷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방부 검찰단에 성추행 피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예하부대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올해 초 사석에서 발로 여군 A씨의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입니다. A씨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김 씨는 슬리퍼는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부대 내 다른 여성 2명에게는 나랑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접수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김 씨의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는 성폭력 신고 상담이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돼 있지만 육군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 아닌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해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 가해자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자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보직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회유도 하고 또 은폐도 하고 축소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육군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요나 협박, 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육군은 내일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전모도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며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 18일 만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성비위 사건이 주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보고 중심으로 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하부대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가해자 장모 중사 측이 현금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법무관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이 금액으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법무관 측 변호인은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중사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뒤늦게 타부대로 전출됐지만 그곳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5전투병단으로 전출을 왔는데 너 관심병사인지 알아. 그 동료 군인들 입에서 여기는 FM대로 한다. 방어해줄 줄 알았는데 너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아.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직을 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는 장관께서 직을 걸고 국방부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정부가 내놨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각 지역에서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천은 시장이 주민들에 의해 직무 정지됐고 서울 태릉 골프장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 발의로 김종천 과천시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김 시장은 다시 힘을 실어달라 호소했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신임을 묻겠다는 입장. 이거는 철회나 취소가 아니고 대체 부지로 계획이 변경된 거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국토부는 지난 4일 청사 유휴부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인근 부지에 4,300가구를 짓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경마장 인근 3기 신도시 부지 과천지구입니다. 애초 7,000가구 규모였는데 정부 청사 유휴지 물량까지 떠안으면서 10,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업이 들어올 땅이 줄고 배드타운이 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병원이라든지 좋은 시설로 개발되리라니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주택을 짓는다. 그래 여기 찬성할 과천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주택만 계속 짓고 있고 자족용지는 하나도 계획이 없고 심지어 저희는 지금 학교가 중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과천에 더 이상 아파트 짓는 거는 아니다. 김 시장에 대한 해임 여부는 오는 30일 투표로 결정됩니다. 태릉 골프장에 10,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데다 노원구 주민 역시 구청장 소환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정책을 내놨다 걷어들이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이 경찰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주행 중 폭행이라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했다. 또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경찰은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선 답을 패싱했고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1,000만 원을 주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워달라 요구한 걸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행위로 본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차관이 수사를 무마시키려 외압을 가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과 경찰관들 사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오간 적이 없고 이 전 차관과 통화한 다른 사람들도 경찰에 연락한 기록이 없었던 겁니다. 전현직 경찰관, 법조인,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 전 차관이 사건 이후 자신의 폭행 사건을 법무부에 알렸고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공수처장 후보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경찰이 내사 종결 처분을 하자 이를 청와대에 알렸고 이후 청와대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보한 증거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공유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지만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사유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당시 이용구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지휘라인입니다. 이 윗선도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나왔지만 오히려 영전을 한 상황이고 이 말단 수사관 한 명만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용구 전 차관 폭행 사건 처리를 잘못한 책임으로 검찰로 넘겨지는 사람은 당시 서초경찰서 실무수사관인 경사 1명입니다. 이 수사관이 이용구 당시 변호사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서 단순 폭행으로 바꾼 시점은 폭행 사건 4일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이날 오전 상관인 형사과장에게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틀 뒤 수사관은 택시기사를 조사하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봤지만 이후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관에게 특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입니다. 이 전 차관이 누군지는 서초경찰서장과 담당 형사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 당시 상부에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며 허위보고했습니다. 허위보고 당사자인 서초서장은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허위보고,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한 필요한 경우에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은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지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서의 사건 처리 과정이 서울경찰청 수사부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일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식 셀프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정치인의 이 두 글자, 두 사람 사진만 봐도 알 것 같네요. 네, 눈물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나경원 후보, 오늘은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보였더라고요. 네, 언제 어디서 눈물을 흘렸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그 11년 전에 그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나 후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도 울컥하던데요. 자, 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 선거 때면 정치인들 이제 눈물 흘리는 모습 자주 보이잖아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정답은 없는데요. 동정표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사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좀더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때가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논란이 됐을 때 그때의 모습인 거죠. 네, 당시 두 의원의 눈물은 최악의 감성팔이 가해자 편에선 남인순, 이제 와서 울먹이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월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치인의 눈물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BTS 끼워 넣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인 거죠? 네, 류호정 의원은 문신 타투를 양성화하자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어제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TS 멤버 정국 사진이군요. 네, 정국이 문신을 가리고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타투어법 제정안 위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 타투 인구가 30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문신을 한 유명인을 앞세운 것 같습니다. 네, BTS 팬들은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류 의원 SNS에는 BTS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타투업을 보호하려면 그에 관련된 사진을 사용해라. 사진 내려달라 등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BTS 내세웠다가 논란이 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BTS 병역 특례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가 오히려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나서냐는 팬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BTS 평양 공연 추진을 꺼냈다가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 팬들은 정치에 거론되는 그 자체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 연예인 동원이 홍보에 효과적이겠지만 상대방 동의 없는 연예인 끌어들이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긍정적인 이미지 1위가 K-팝이고요. 부정적인 이미지 3위가 정치였습니다. 느끼는 게 있으시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설탕을 치지 않아도 달콤한 과일과 채소가 인기입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싸다는데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 조현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삶아 먹어야지. 쌤 어떻게 먹어? 이거 뭐 과일 먹은 것 같네? 이게 옥수수가 씹히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초여름이 되면 달콤함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초당 옥수수. 당분이 많은 옥수수인 초감미 품종으로 수분 함량도 높습니다. 이 초당 옥수수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볼게요. 기존 옥수수보다 조금 더 단맛의 아삭한 식감인데요. 실제로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2배에서 3배 높지만 칼로리는 낮습니다. 직접 초당 옥수수의 당도를 재보니 17.6 브릭스로 7에서 8 브릭스 수준의 찰 옥수수보다 2배 넘게 높습니다. 옥수수 진열대로는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1,500원 정도 비싸지만 일부러 사 먹습니다. 단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기존에 먹던 옥수수하고 좀 틀리죠. 전자레인지에 한 2, 3분만 돌리면 애들도 잘 먹어. 간식으로 막 먹는데. 단 거지만 찰옥수수는 딱딱하거나 좀 그런 쫄깃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제주도에서 시켜 먹어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초당 옥수수 매출이 판매 한 달 만에 7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로 만든 달콤한 오이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훨씬 단 초고당도 수박도 인기입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단맛 과일과 채소가 농산물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매캐한 담배 냄새에 아파트 흡연으로 고통 호소하신 분들 많죠. 최근 몇 달 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담배 냄새 신고 가능하냐? 베란다만 열면 고통스럽다, 이사 가고 싶다, 호소 많습니다.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을까요? 알아봅니다. 법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광고지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인데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냐 문의도 있는데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용 공간만이고 세대 내는 해당 안 됩니다. 2018년부터 아파트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 권고할 수 있고 세대 조사도 할 수 있다 규정은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팩트맨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들께 직접 물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세대 안에 못 들어간다. 화장실의 경우 몇 층에서 핀 건지 찾기 어렵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안내방송과 공고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관련 연구도 찾아봤습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6살에서 18살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담배 연기 노출을 조사했는데요. 가족 중 흡연자가 없는데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단독주택보다 간접 흡연 지표인 코티닐 수치가 45% 더 높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선 화장실 환풍기를 틀고 담배를 피우자 5분 만에 위아래 집으로 연기가 퍼지고 담배 개비수에 비례 니코틴 농도도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층간 소음만큼 사회적 갈등이 된 층간 흡연, 이웃에 대한 배려 어떨까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폭염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투수들의 어깨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강속구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NC와 LG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잠실입니다. 현재 3회까지 진행 중인데 2대2로 양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회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선발 대신 부랴부랴 투입된 NC 최금강은 제구가 흔들리며 밀어내기로 2실점했지만 현재 NC의 반격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어제 LG 고우석의 호투로 프로야구는 강속구 경쟁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고우석은 어제 홈런 선두 알테어를 맞아 강속구로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건 시속 157.4km, 공식 기록은 155.9km였습니다. 고우석의 목표는 시속 100마일, 161km를 넘는 겁니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100마일을 계속 꾸준하게 던진 투수가 목표였고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지난 6일엔 SSG 폰트가 시속 157.3km로 올 시즌 가장 빠른 공을 던졌고 키움의 안우진도 156km를 넘겼습니다. 강속구 투수를 전진 배치하는 트렌드는 올 시즌 전 구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빠른 볼에 약한 국내 타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 구속은 2012년 LG 리즈가 기록한 시속 162km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남자 럭비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데요. 직접 만나보니 강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반전 매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 동점을 만들더니 결국 중국의 역전승. 이번에도 0대7로 뒤지다 동점이 되더니 역전하며 사상 첫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럭비 대표팀. 경기장에서도 훈련에서도 강하고 말없는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다릅니다. 선수촌 합숙을 위해 준비한 짐 속엔 화장품이 넘쳐납니다. 햇빛을 많이 보니까 주근깨나 이런 거 안 나게 그 머리 에센스. 코로나 검사도 무서워합니다. 진짜 잘 살려주세요. 검사 후 눈물까지 훔칩니다. 너무 아파요. 진짜 대박이다. 취미도 섬세합니다. 보석 십자수 아세요? 그거 진짜 재밌는데. 그거 하면은 진짜 2-3시간 금방 가요. 저도 지금 집에 또 하나 시켜놨는데 디즈니랜드 궁전 있어요. 평소에도 좀 조용하고 이제 낯도 많이 가리고 강아지들이랑 노는 거. 코로나 사태로 올림픽 준비에 어려움이 많지만 첫 올림픽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2세 계획을 미룬 선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좀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큽니다. 저희 선수들은 뭐 어떻게든 메달권을 진입할 수 있게.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맑은 날씨와 따뜻한 남풍이 합세해서 전국에 불볕더위를 몰고 왔습니다. 비교적 더위가 주춤했던 중부지방도 오늘 서울이 31.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도 덥긴 합니다만 오늘보다는 덜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주춤하는 이유는 비구름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경기 북부, 밤부터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 최고 100mm,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에 최고 4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취약 시간대인 내일 밤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4명이 확인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희생자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